안녕하세요. 이하운의 시기능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근시 관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서 안경을 처음 쓰게 되는 경우 가슴이 많이 철렁하고 속상하실 텐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자녀들의 근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정보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시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근시라는 것은 이제 가까운 것이 잘 보이고 먼 곳이 흐려 보이는 거, 이게 이제 근시죠. 그런데 이 근시의 진행률을 따져보면 전 세계적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가 이렇게 근시가 진행될 정도로 급격하게 근시가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어떤 근시 유병률은 약 34%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굉장히 근시가 급격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것이 그 당시를 보면은 코로나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도 나왔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전자기기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한 이제 가까운 근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근시가 진행되는 그런 안 좋은 환경들이 열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현재 이제 근시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됐는데요. 근시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냐, 이것을 이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여기 이제 안구 모형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이제 각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이제 망막이라는 데가 있고, 또 이 망막 중심부에 보면은 이렇게 황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본다, 그래서 선명하게 본다, 그래서 시력이 1.0이 나온다 하는 부분은 또 황반, 여기서 이렇게 포커싱이 정확히 맺혔을 때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시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안구의 크기가 대부분 이 후급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립니다. 그러면서 황반의 위치가 약간 뒤쪽으로 1mm, 2mm, 3mm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초점이 황반보다 이렇게 앞에 맺히죠. 그러다 보면은 가까운 곳은 잘 보이는데 먼 것은 흐려 보이는 이런 게 근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근시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안구의 뒷부분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이 안쪽에 있는 망막 상태가 같이 따라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리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근시성 질환에 걸리게 되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근시성 황반변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막이 찢어지는 이제 망막 박리. 그 외에도 안압이 높아지는 녹내장, 그리고 백내장, 이런 것들이 근시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도의 근시라든지 중증도의 근시는 이러한 이제 병적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적지만은, 만약에 이제 고도근시로 간다 그러면은 이 고도근시는 수치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은 이 병적 근시가 발생될 가능성이 20배, 30배, 40배, 50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이 이 고도근시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시가 진행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근시 눈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부모 중에 한 명만 갖고 있어도 자녀들에게 근시가 유전될 가능성이 한 1.3배 정도, 그 다음에 양 엄마 아빠 모두 이렇게 근시가 있는 경우는 2.3배 정도로 유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중에 한 명이 고도근시를 갖고 있다, 이럴 때는 약 6.3배 정도 이렇게 자녀에게 유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들이 무리한 어떤 근업에 대한 시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까운 곳을 너무 오래 보고 뭐 게임을 한다든지 또 학습을 오래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우리가 가까운 곳을 오래 보면은 우리 눈 안에 수정체가 포커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구의 크기가 약간 더 이렇게 장방향으로 뒤로 이렇게 밀리는 형태가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또 포커싱이 또 오랫동안 이렇게 선명하게 유지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유발이 되면서 안구가 뒤로 확장이 되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근거리를 많이 보게 되면은 안구의 크기가 이제 변형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실내 이제 조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근시 예방을 위해서 바깥 활동 많이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것이 바깥 활동과 실내 내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권장 사항들이 나타나느냐? 보통 이제 조명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현재 있는 그 조명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정도 밝기에서 지금 럭스가 460 럭스 정도 나와요. 실내 조명이 아이들 특히 학습을 하는 데에서 이 밝기 조명이 1000 럭스 정도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이제 근시에 영향을 덜 준다. 그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아이들이 지금 학습하는 환경에서 조명이 만약에 어둡다 그러면은 그런 밝기를 좀 더 1000 럭스 이상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밝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바깥 활동을 안 하고 이렇게 실내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눈에서 이제 안 좋은 그런 성분들이 자꾸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망막 색소 상피 중에서 나오는 그러한 레티노익산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뒤로 맥남막층이라든지 또 공막층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면서 공막의 섬유 조직을 약화시켜요. 그러면서 탄력성을 느슨하게 만들고, 그래서 공막이 더 이렇게 안구의 내압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뒤로 밀리는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실내에서 오랫동안 하루 종일 있는 것은 굉장히 안 좋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권장사항으로는 하루에 2시간 이상 바깥 활동을 하면서 햇빛을 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너무 실내 생활을 오래 한다 그러면은 매일 이렇게 바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시가 진행되는 어린 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식이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많이들 잘 모르고 간과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근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근업을 할 때 어떤 양안시 상태라든지 초점 조절 상태가 건강하지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두 눈을 통해서 이렇게 사물을 보게 되죠. 그런데 식이능이 안 좋으면은 선명한 상이 망막에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흐린 상이 망막에 전달이 자꾸 되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근시를 유발하는 그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드림렌즈라든지 또 와이어 스마트라든지 또 약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근시 억제 케어를 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시가 자꾸 이렇게 잘 억제가 안 되고 근시가 진행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뭘 의심해 봐야 되냐면, 그 아이들의 어떤 식이능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근거리하고 관련된 어떤 식이능 문제를 조사를 해보면 전체 인구의 약 한 5에서 10% 정도가 이런 식이능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로 따지면 꽤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이 식이능 문제가 결부돼 가지고 근시를 더 촉진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근시 관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먼저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식이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근시 관련된 상담이 오게 되면은 식이능 훈련을 통한 근시 케어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또는 아동들이 굉장히 이제 활동적이고 또 재밌는 그러한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시각 활동들이 많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근시 진행 속도가 많이 완화가 되고, 그래서 어떤 이제 근시 케어를 받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국내에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는 해외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보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시의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명의 전문가에서 어떤 근시 관리가 100% 이렇게 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국내 실정입니다. 우선은 이제 안과에서 여러 가지 굴절 이상이라든지 또 안구의 어떤 질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근시 케어 부분에서 안경이라든지 어떤 식이능 문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이능 전문가에 의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이 잘 이렇게 상담을 받아서 자녀들의 근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근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자녀분들이 근시가 있다 그러면은 근시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잘 받으시고, 근시가 유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간다면 자녀들이 어떤 이제 근시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삶의 이제 어려움 겪는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이하훈의 식이능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